여러분, 마늘 드시죠? 거의 매일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정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마늘과 함께 먹어온 그 음식 때문에 마늘의 좋은 효능은커녕 오히려 간과 신장에 무리를 주고 계셨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도 깜짝 놀랐다는 마늘의 진실, 지금부터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꼭 메모하세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 그리고 혈액순환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더욱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마늘 하나 때문에 약효가 사라지거나 반대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좋은 분들과 많이 공유하셔서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마늘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제 친구 어머니가 계시는데요. 70대 중반이세요. 이분이 매일 아침 마늘 한 쪽씩 드시기 시작하신 지 6개월 만에 병원에서 혈압약을 줄이셨대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뭐 하셨어요? 혈관 나이가 10년은 젊어졌네요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 마늘 덕분이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압을 낮추고 혈전을 예방하는 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혈압약 먹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꾸준히 먹으면 혈압이 평균 8에서 10 mmHg 정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늘은 천연항생제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환절기에 감기 걸리기 쉬운 시기에 마늘을 꾸준히 드시면 면역력이 확 올라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마늘을 하루 한 쪽씩 3개월간 먹은 그룹과 안 먹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마늘 먹은 그룹이 감기에 걸릴 확률이 63%나 낮았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아시겠어요? 뿐만 아니라 마늘은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줍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우리가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게 혈관벽에 쌓이면 동맥경화가 생기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마늘이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15에서 20% 정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이상 어르신들한테 마늘이 정말 좋은 거예요. 혈관 건강, 면역력, 콜레스테롤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럼 마늘 많이 먹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마늘하고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첫 번째, 꿀입니다. 예? 마늘 꿀 절임 많이 먹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한의학에서는 이 조합을 최악의 궁합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늘은 성질이 뜨거운 식품이에요. 몸에 열을 내고 기운을 돋우는 성질이 강하죠. 그런데 꿀도 마찬가지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둘을 같이 먹으면 몸에 열이 과도하게 쌓입니다. 그럼 어떤 증상이 생기느냐? 속이 쓰리고 위산 역류가 심해지고 심한 경우 이궤양까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들은 절대 마늘을 꿀에 재워 드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마늘 꿀 절임을 한 달 동안 매일 드셨는데 속쓰림이 너무 심해져서 병원 가셨어요. 내시경 검사 결과 위 점막이 많이 손상되어 있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뭐 특별히 드신 거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니 마늘 꿀 절임 이야기 하니까 그거 당장 끊으세요 라고 하셨대요. 두 번째, 생강입니다. 생강도 마늘처럼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강해요. 둘 다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 둘을 같이 먹으면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혈액순환제나 혈전용해제 드시는 분들, 아스피린 같은 약 드시는 분들이 마늘과 생강을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코피가 자주 나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심하면 위장 출혈까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마늘도 혈압을 낮추고 생강도 혈압을 낮추는데 여기에 혈압약까지 드시면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어지러움증이나 실신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술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해요. 마늘과 술을 같이 먹으면 간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마늘 자체가 매운 성질이 강해서 위 점막을 자극하는데 여기에 알코올까지 들어가면 위 점막이 심하게 손상돼요. 속쓰림, 구토, 폭통이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간은 알코올을 분해하느라 바쁜데 마늘의 알리신 성분도 분해해야 하고 이러면 간이 과부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간 수치가 올라가고 지속되면 지방간이나 간염 위험도 높아집니다. 특히 삼겹살 먹을 때 마늘 쌈 먹고 소주 한잔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가끔 한두 번은 괜찮지만 자주 반복하시면 간 건강에 빨간불이 켜집니다. 네 번째, 유제품입니다. 우유, 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과 마늘을 같이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마늘의 유황 성분이 우유의 단백질과 만나면 응고가 되거든요. 그러면 소화 흡수가 잘 안 되고 복부 팽만감, 설사, 가스가 차는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마늘 먹고 나서 바로 우유 마시지 마세요. 최소한 2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혈액 응고 관련 약물입니다. 이건 음식은 아니지만 정말 중요해서 꼭 말씀드려야 해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액 응고 방지제를 드시는 분들이 마늘을 과다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심각하게 높아집니다. 마늘 자체가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여기에 약까지 드시면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 수술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수술 2주 전부터 마늘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최악의 궁합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꿀, 생강, 술, 유제품, 그리고 혈액 응고 관련 약물. 이것들은 마늘과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꼭 메모하셨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어떤 음식과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와 마늘은 환상의 궁합이에요. 왜 우리가 삼겹살 먹을 때 마늘을 같이 먹는지 아세요? 그냥 맛있어서가 아니라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비타민 B1이 풍부한데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이 비타민 B1의 흡수율을 무려 7배나 높여줘요. 비타민 B1은 피로 회복에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에 마늘을 곁들이면 피로가 확 풀립니다. 그리고 돼지고기의 지방을 분해하는데도 마늘이 도움을 줘요. 기름진 걸 먹어도 속이 덜 부대끼고 소화가 잘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단, 아까 말씀드렸죠? 술은 조심하셔야 해요. 삼겹살에 마늘은 좋지만 소주는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올리브유입니다. 마늘을 올리브유에 재워 먹거나 올리브유로 마늘을 볶아 먹으면 정말 좋아요. 마늘에 알리신 성분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과 만나면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게다가 올리브유의 불포화지방산과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면 혈관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생겨요. 실제로 지중해 식단에서 마늘과 올리브유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낮은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집에서 쉽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마늘 한 통 까서 얇게 썰어주세요. 그리고 유리병에 넣고 올리브유를 부어주세요. 냉장고에 일주일 정도 재워두면 마늘 올리브유가 완성됩니다. 이걸 빵에 찍어 먹거나 샐러드에 뿌려 먹으면 정말 맛있고 건강에도 좋아요. 세 번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과 마늘은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에요.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잖아요.
이 오메가3가 혈관 건강에 좋은데 마늘의 알리신과 만나면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배가 됩니다. 혈전 예방, 콜레스테롤 감소, 혈압 조절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선 비린내도 마늘이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생선 요리할 때 마늘을 넣으면 일석이조예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제가 자주 해먹는 요리 하나 알려드릴게요. 고등어를 손질해서 마늘, 생강 조금, 아주 조금만요.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간장, 물을 넣고 졸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마늘 고등어 조림이 완성되는데 영양도 만점이고 맛도 정말 좋아요. 네 번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와 마늘도 아주 좋은 조합이에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이 들어있는데 마늘의 셀레늄 성분과 만나면 항암 효과가 증폭됩니다. 미국 암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마늘과 브로콜리를 같이 먹으면 대장암 예방 효과가 각각 먹을 때보다 40% 높아진다고 해요. 조리법도 간단해요.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물기를 빼고 올리브유에 마늘을 볶다가 브로콜리를 넣고 볶아주면 끝이에요. 소금 약간만 뿌려주면 정말 맛있는 마늘 브로콜리 볶음이 완성됩니다. 다섯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와 마늘도 환상의 궁합이에요. 토마토의 리코펜 성분은 열을 가하면 흡수율이 높아지는데 마늘과 함께 익혀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특히 전립선 건강에 좋아요. 나이 드신 남성분들,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토마토 마늘 조합을 꾸준히 드시면 전립선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 소스 만들 때 마늘을 듬뿍 넣어 보세요. 파스타 소스로도 좋고 찌개에 넣어도 좋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철분이 풍부한데 마늘의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도와줘요. 특히 빈혈 있으신 분들, 어지러움증 자주 느끼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시금치 데쳐서 마늘 다진 거랑 참기름, 간장 넣고 무쳐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우리 전통 나물 반찬이잖아요. 이게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최고의 궁합 6가지 말씀드렸어요. 돼지고기, 올리브유, 등푸른 생선, 브로콜리, 토마토, 시금치. 이것들과 마늘을 함께 드시면 건강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늘을 어떻게 보관하고 언제,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마늘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셔야 해요. 햇빛이 직접 들지 않는 서늘한 곳이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 마늘은 실온 보관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냉장고에 넣으면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기 쉽거든요. 그리고 냉장고 냄새도 배어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양파망이나 통풍이 되는 망에 마늘을 넣어서 베란다나 부엌 구석에 걸어두세요. 이렇게 하면 한 달 이상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만약 까놓은 마늘이 있다면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세요. 단 일주일 안에 드시는 게 좋아요. 마늘을 미리 다져서 냉동 보관하는 방법도 있어요. 마늘을 까서 다진 다음 얼음틀에 한 칸씩 넣고 물이나 올리브유를 살짝 부어서 얼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 쓸 수 있어서 편해요. 먹는 시간. 마늘은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식후예요. 공복에 마늘을 먹으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쓰림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들은 절대 공복에 먹으면 안 됩니다. 식후 30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때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위 부담도 없고 영양소 흡수도 잘 됩니다. 그리고 저녁보다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마늘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돋우는 성질이 있어서 저녁에 먹으면 잠이 안 올 수 있거든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생마늘 기준으로 하루 한두 쪽이 적당해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과하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주고 간에도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익힌 마늘은 서너 쪽까지 괜찮아요.
왜냐하면 열을 가하면 알리신 성분이 약간 감소하지만 대신 위 자극은 줄어들거든요. 혈액순환제나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양을 조절하세요. 보통 하루 1쪽 이하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마늘의 효능을 최대한 살리려면 어떻게 조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 생으로 먹을 때는 꼭 10분 정도 공기 중에 놔두세요. 마늘을 썰거나 다지면 알리신 성분이 활성화되는데 이때 10분 정도 기다려야 알리신이 완전히 형성돼요. 그 상태에서 먹어야 효과가 최대가 됩니다. 두 번째, 익혀 먹을 때는 너무 오래 가열하지 마세요. 알리신은 열에 약해서 5분 이상 가열하면 대부분 파괴됩니다. 그래서 볶음 요리를 할 때는 마늘을 맨 나중에 넣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전자레인지는 피하세요. 전자레인지로 가열하면 알리신이 급격하게 파괴되거든요. 프라이팬에 살짝 볶거나 찜기에 쪄서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마늘 먹고 나면 입 냄새 때문에 고민이시죠? 몇 가지 꿀팁 알려드릴까? 첫 번째, 사과를 드세요. 사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마늘 냄새를 중화시켜줘요. 마늘 먹고 나서 사과 한 조각 드시면 냄새가 확 줄어듭니다. 두 번째, 우유를 마시세요. 아까 마늘이랑 우유를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먹고 난 다음에 마시는 건 괜찮아요. 우유의 단백질이 마늘 냄새 성분을 분해해줘요. 세 번째, 녹차를 마시세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냄새 제거에 효과적이에요. 네 번째, 파슬리를 씹으세요. 파슬리의 엽록소가 냄새를 잡아줘요. 서양에서는 마늘 요리 먹고 나서 파슬리를 씹는 게 일반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수술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2주 전부터 마늘 섭취를 중단하세요. 혈액이 묽어져서 출혈 위험이 있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있으신 분들도 마늘을 과다 섭취하면 안 돼요. 마늘이 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억제할 수 있거든요. 임산부나 수유 중인 분들은 하루 1쪽 이하로 드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아기한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생마늘을 만질 때 조심하세요. 마늘즙이 피부에 닿으면 염증이나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장갑 끼고 다루는 게 안전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마늘의 놀라운 효능,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그리고 최고의 궁합과 올바른 섭취법까지 다 알려드렸어요. 여러분은 평소에 마늘을 어떻게 드시고 계세요?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최악의 궁합으로 드시고 계셨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건강지킴이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양파의 놀라운 효능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양파도 마늘 못지않게 조심해야 할 조합들이 있거든요. 꼭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저는 건강이야기방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